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나중엔 분명 후회할 걸 알면서도 눈앞에 달콤한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비밀은요, 우리 뇌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의 왜곡이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몇 달 동안 정말 공들여서 세운 계획이 바로 코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 허무한 순간 말이죠.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의 중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죠. 자, 이야기는요, 어떤 한 부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돼요.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려고 무려 8개월 전부터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아주 멋진 이벤트를 기획했던 거죠. 처음엔 정말 완벽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계획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번 볼까요? 8개월 전, 리마인드 웨딩은 그야말로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설렘은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거대한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거죠. 아니,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가 대체 왜 골칫거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첫 번째 열쇠, 바로 핵심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뇌에는 아주 이상한 경향이 있는데요. 미래의 보상을 현재의 보상보다 훨씬 낮게 평가하는 이름하여 쌍곡선 할인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중에 올 큰 기쁨보다는 지금 당장의 작은 쾌락을 더 좋아하는 심리예요. 마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서 오늘 밤엔 치킨 시켜 먹는 거랑 똑같아요. 먼 미래의 보상은 뭐랄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지금 당장의 만족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쌍곡선 할인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1년 뒤에 100만 원과 지금 당장 50만 원은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1년 뒤 만 원과 지금 5천 원은 어떠세요? 아마 대부분 고민도 안 하고 지금 당장 5천 원을 택할걸요? 액수가 작을수록 미래 가치를 확 깎아버리는 거죠. 둘째, 오늘과 내일의 차이는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1년 뒤와 1년하고 하루 뒤의 차이는 뭐 거의 안 느껴진다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손실을 정말 훨씬 더 두려워해요. 이 피부과 의사의 예시를 보면요, 이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 미래에 생길지도 모를 피부암이라는 큰 위협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기미라는 작은 손실을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이론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혼 계획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풀어줄 열쇠거든요. 시간에 따라 우리 마음이 대상을 얼마나 다르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동경제학의 대가죠. 리처드 털러의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1년 뒤에 $50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1년하고 딱 하루 뒤에 $100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루 더 기다려서 2배의 돈을 받는 합리적인 선택, 즉 옵션 B를 고릅니다. 아주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똑같은 질문을 지금으로 딱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당장 $50 아니면 내일 $100.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엔 옵션 A, 그러니까 당장의 $50를 선택합니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선호의 역전 현상입니다. 똑같은 하루 차이인데 그 하루가 오늘이냐 1년 뒤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180도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호 역전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해석 수준 이론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리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렌즈 초점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멀리 있는 건 전체적인 의미, 즉 이걸 왜 하는지에 집중하고 가까이 있는 건 구체적인 실행 방법,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이 숲과 나무 비유,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멀리서 계획을 세울 땐 우리는 숲 전체를 봐요. 그러니까 그 일에 아주 멋진 비전, 희망,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어떨까요? 이제는 개별 나무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갖 번거로운 세부 사항이나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실현 가능성을 따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리마인드 웨딩 계획이 처음엔 그렇게 멋져 보였다가 나중엔 골칫거리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행 계획 세울 때도 똑같잖아요. 몇 달 전에는 막 멋진 풍경, 맛있는 음식 이런 것만 상상하는데 출발 전날 밤에는 뭘 챙겨야 하나,
공항까지 어떻게 가나 이런 번거로운 생각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죠. 이처럼 시간은 미래를 보는 우리 시각만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이미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편집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기억이 무슨 완벽한 녹화 영상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잘 편집된 하이라이트 영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뇌는요, 경험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감정이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맨 마지막 순간, 딱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전체 경험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해버립니다. 결국 우리 기억은요, 이 몇몇 결정적인 순간들로 딱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첫째, 모든 게 새로웠던 그 짜릿한 첫인상. 둘째, 가장 행복했거나 반대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감정의 절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게 끝났을 때의 그 마지막 인상. 이 몇 장면이 전체 경험의 평점을 매겨버리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이 유명한 말, 다들 아시죠?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지만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다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에 속절없이 속아 넘어가는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능적인 시간 왜곡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는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한편의 오래된 우화 속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지혜로운 왕과 늙은 거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왕이 궁궐 정문에서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한 거지를 발견하고는 안으로 불러들여요. 왕이 여기는 여관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자 거지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왕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웅장한 궁궐에 머물렀던 모든 이들이 결국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순간 왕은 깨달은 거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권세와 영화가 결국엔 사라져버릴 그저 작고 즉각적인 보상에 불과했다는 걸요. 그는 눈앞의 편안함 대신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크고 먼 보상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심리학적 개념들이 결국 이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뇌는 당장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선 그 본능을 거스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의 왜곡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잠시 멈춰 서서 이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이 결정이 과연 자연스러운가, 공정한가, 합리적인가, 그리고 지금이 정말 올바른 타이밍인가?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혹은 눈앞의 어떤 번거로움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장기 목표가 흔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